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요즘 참 정치판을 보면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죠. 조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거 없이 정치인들이 좀 절제하고 좀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썼으면 좋겠는데, 뭐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하겠다, 자기 쪽으로 유리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요즘 우리 이제 새로 정치 시작하신 우리 김민전 이제 의원이죠. 예전에 경희대 교수였었으니까. 패널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진 않았어요. 참 말씀을 잘하신다, 이 정도까지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이건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 아침에 올라 있는 시사저널이란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시사저널에 실려있는 이제 내용들의 대략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 김건희의 뒤덮인 천국, 그 다음에 윤석열 한동훈 3차 충돌, 조국안 원희룡, 부자 몸조신 한동훈, 상권 분립이 흔들린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 우리 돌아가는 사회 현상, 그거 갖다가 집약시켜 놓은 그런 제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일보의 이하경 대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가 만사가 된 기막힌 현실,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써놨는데, 이분이 써놓는 어떤 그런 시각에 제가 좀 찬성한다거나 또는 비판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시사저널 제목들 읽어본 것처럼 요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은 3세기의 위기를 겪었다. 49년 동안 26명의 군인 황제가 부침했다. 대부분 암살당하거나 자살했다. 15일 만에 목숨을 잃은 부자 황제도 있었다. 요즘 여야 모두가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한국의 21세기 위기에 망령이 어른거린다. 남미처럼 되는 것 아니냐고들 한다. 현직 대통령에게 덮어씌운 5개의 탄핵 사유는 한결같이 무리하다. 지지율이 낮고 국민들이 미워하니 몰아내겠다는 건 폭력이다. 191석의 거대 야권은 140만 명을 돌파한 국회 탄핵 청원을 무기삼아 이번 주 탄핵 청문회를 연다. 김건희 여사 모녀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다. 상대의 헛발질 덕분에 여의도 대통령으로 등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문재인 집권 모델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권력 진공 상태에서 조기에 청와대를 무혈 접수했다. 탄핵 폭탄을 맞고 분열한 집권당은 패잔병이었다. 전투력도 의지도 없었다. 여당 대통령 후보는 패전 처리형 투수였다. 미스터리였던 문재인 후보의 자질과 역량은 급조된 대선에서 제대로 검증될 수 없었다.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의 희망사항은 무엇일까?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피선고권이 박탈되기 전에 윤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집권 세력은 또다시 전의를 상실한 패잔병으로 전락할 것이다. 하지만 다수 국민은 이 시나리오를 거부하고 있다. 그의 당대표 연임에 대한 반대 여론이 51%, 찬성은 35%라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그는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명 행제, 비명 행사의 칼을 휘둘렀다. 비판 세력을 축출하고 정근대적 단일대회의 신정체제를 구축했다. 흠결투성이인 자신을 지키기에 민주주의를 뒤흔들었다. 집권하면 적폐청산으로 나라를 두 쪽 낸 문 정권의 뒤를 따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차기 대표를 뽑고 총선 참패의 분위기를 쇄신해야 돼.
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김건희 여사 문자 공개 이후 진흙탕 싸움이 됐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내 후보지만 그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김 여사의 이전 투구만이 장안의 화제다. 이 와중에 비선을 움직였고 댓글 부대의 공작 흔적도 들켰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검사 탄핵 등 무리수는 파묻히고 있다. 김 여사의 돌연한 정치 개입은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는 거냐는 분노를 불렀고 탄핵 나파수들의 길을 살려주고 있다. 199석의 야권 탄핵 열차는 경적을 울리며 질주하는데 집권당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다. 비극의 전조다. 이제 여사 문제는 민생 현안인 의료계획, 연금계획, 세제계획보다 이중한 현안이 됐다. 기가 막힌 일이다. 반세기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의 지혜가 아쉽다. 아들 지만군이 중학생일 때 대통령이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다. 여사는 과외 수업이 돼서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며 펄쩍뛰었다. 그리고 직접 가르쳤다. 대통령의 술과 여자 문제로 화가 나서 가출한 적도 있었지만 놀라운 절제력으로 청와대 안에서 야당 역할을 했다. 측근의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해 서민의 입장에서 분노했고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남편에게 전달했다. 당시 경찰, 군 수사기관, 중앙정보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7,000여 명이 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주장했다. 대통령 경찰 정보과가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겠다. 장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형사가 집에 찾아와 아예 같이 지냈고 외출할 때도 따라다녔다. 장인은 내가 영수한테도 전화를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독립운동한 것도 아닌데 왜 맨날 형사가 나 따라붙냐. 사이놈이 나를 감시하는구나 라고 역정을 냈다. 무한 책임을 가진 대통령과 배우자라면 이 정도의 비상한 각오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김 여사가 비열한 공작에 넘어가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는 사건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없다.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공언했지만 명산의 비협조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이 전 대표 부인 김혜경 씨는 측근의 법인카드 유용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받았다.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윤 대통령이 화난 민심을 달래려면 김 여사의 자숙이 필요하다. 김 여사는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사과했지만 번지수가 틀렸다. 잘못을 인정한다면 마음이 상한 국민에게 사과하고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고 라는 분사는 정권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독이다. 진정한 사과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눈을 딱 감고 법 앞에 평등을 결심해야 한다. 그런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달려든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물론 이제 저하고 생각하는 게 뭐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해 놓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특히나 국회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또 국민을 위한 그러한 고민들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당의 당대표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정도는 했으니까 이제 정말로 국민들이 이 사람이 여당 대표가 되면은 지금의 정부하고 어떤 협조를 할 것이고 야당으로는 또 어떤 서로 대화를 나눠 가지고 국가를 좀 이해하고 국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제 개인의 기본 욕심은 보수당의 대표로 되니까 거기에 맞는 정체성, 그게 확립이 돼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3년이 지금 남은 윤 대통령하고의 어떻게 협조를 해서 윤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어떤 국가의 어떤 비전,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러한 그 모습에 방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당도 물론 또 국가를 위해서는 좀 협조 좀 하고 물론 또 그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이해하는 일이 돼야지 자당을 위해서나 자기 당대표를 위해서나 하는 모습들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그 치명적인 도구로 돌아갈지 않을까 본인들한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하루에 한 10분씩이라도 진정으로 내가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시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